여기서 만약에 근로자 대표가 적법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요 합의 자체, 유연근무제에 대한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은 근로자 대표 어떻게 선출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롱 노무사입니다. 요즘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특히 탄력 근로시간 제도나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는 이제 평균을 내 가지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위 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은 특정 주에 40시간을 넘겨도 따로 연장 수당을 안 줘도 되는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 탄력 근로시간제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임금 체불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탄력 근로시간제가 적법하지 않게 도입이 되었다라고 하면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했을 때 가산임금을 모두 주셔야 되거든요. 네, 법에서 탄력 근로시간 제도나 이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을 하려면은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근로자 대표가 적법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요 합의 자체, 유연근무제에 대한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대표를 제대로 선정하는 게 인사관리적인 차원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근로자 대표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나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계속 말씀드렸던 탄력 근로시간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뿐만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대신에 이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인 보상휴가 제도를 도입을 하거나 간주 근로시간 제도나 재량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을 할 때, 휴일을 다른 소정 근로일이랑 대체할 때, 혹은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 연장 근로를 할 때, 연차 휴가를 대체하거나 임신한 근로자나 만 18세 미만 근로자한테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를 시킬 때, 기숙사 규칙을 변경을 할 때, 정리해고를 할 때까지 근로자 대표가 필요해요. 진짜 많죠. 많기도 많은데 회사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규정을 정돈할 때 그럴 때 모두 제대로 된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지, 안 그러면 제도 자체가 효력이 부정이 되니까 근로자 대표를 제대로 선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근로자 대표 어떻게 선출해야 될까요? 사실 법에서 따로 정해진 건 없어요. 정리해고와 관련한 규정이나 기숙사 규칙에 관한 규정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어떻게 선출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만 선출을 하면 된다는 거죠. 꼭 직접 투표라든지 비밀 투표, 무기명 투표를 거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근로자 대표 선정에 대한 연명부에 과반수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서 선출하기도 하고요. 내부 ERP가 있는 회사는 전산상에 있는 동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있죠. 동의야 다양한 방법으로 받으면 되는데 누구를 근로자 대표를 세울 거냐? 요게 문제예요. 개별적으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입후보하고 투표를 해가지고 선정을 한다, 이건 문제가 없는데, 사실 회사에서 한 명을 지정을 하고 이 사람을 근로자 대표로 선정하려고 하는데 동의하니? 요런 방식으로 선출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땐 누구를 선정하느냐가 문제인데, 노동부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성을 가진 근로자는 근로자 대표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사용자성을 가진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근로자에 대한 사항이나 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차장직급부터는 이러한 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과장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만 해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근로자 대표로 선출이 된 사람이 부장이다, 그러면은 근로자보다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적법한 근로자 대표와 한 모든 합의는 제도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어차피 선출한 사람이니까 이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인데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이제 다수 득표자를 기준으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출된 위원이 근로자의 과반수의 득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3명을 선출하다 보니까 사실상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과반수 득표를 못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로 볼 수는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 과반수 득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근로자 대표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가 꼭 한 명이어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세요. 근데 반드시 한 명일 필요는 없고요.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선출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적 근로제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한 부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 제도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근로자 대표가 그 제도의 도입 대상 부서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적절한 합의 대상자로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우선 법에서는 따로 정해진 게 없기는 합니다. 정리해고나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근로자 대표성과 관련한 판례에서는 대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과 합의를 하면 대상 근로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을 준용해 보면 가급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대한 합의를 할 때 해당 부서의 근로자를 근로자 대표로 선정을 해서 합의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근로자 대표는 한 명일 필요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안에 따라서 적절한 근로자 대표를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 대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저희 블로그에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